정부는 바이오 헬스 산업을 국가 핵심 전략 산업으로 육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의료 산업은 변화의 중심에 서 있다고 합니다. 어떤 변화들이 있는지 알아보고자 글로벌 헬스케어 컨벤션 행사장을 찾았는데요. 제약, 건강약품, 진단의료기기 등 다양한 K-바이오 헬스 기업들이 국내외의 바이어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전시 기업들의 면면을 살펴보다 보니 바이오 헬스 분야에도 디지털 융합이 시작된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개인의 생체와 의료 정보에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등 ICT 기술을 활용하여 최적화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와 제품이 다수 소개되었죠. 어르신들 중에서 와상 환자를 위한 제품이고요. 어르신들이 대소변을 했을 경우에 기존에는 기저귀를 케어를 했었는데 큐라코를 사용하게 되면은 자동으로 대소변을 센싱해서 흡입하고 비대해주고 건조까지 해주는 제품입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서 성남 시민들한테도 많이 홍보를 하고 싶고 많이 참석해 주신 해외 바이어들을 통해서 해외로 진출도 모색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대전환의 흐름을 타고 의료 시장도 스마트하게 변모하고 있음을 한눈에 알 수 있었죠. 성남시에는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의 세계적인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남시에서는 이들 기업들의 세계화를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학술대회의 가장 화두는 역시 디지털과 만난 헬스케어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산업 생태계를 지켜줄 디지털 헬스케어 보안 모델을 발표해 국내외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최근에 이제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를 포함한 다양한 융합 산업 쪽에 어떤 보안에 대한 이슈들이 많이 제기되고 있어서 단순히 의료기기와 같은 이런 IoT 기기들뿐만 아니라 자동차 아니면 공장 병원 이런 부분들 대부분 다 이제 네트워킹 연결돼 가지고 통신을 통해서 서로 간 정보를 교환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인 위협이 발생하고 해킹 사고, 그다음에 랜섬웨어 사고, 다양한 사고가 생겨났던 고도화된 보안 모델을 만들고 올해는 이제 실질적으로 취약점에서 이제 실제 병원들 또는 의료기기 업체들에 대해서 취약점 점검해주는 이런 사업들 진행하고 있고요. 총 10가지. 그래서 실질적인 개인건강 관리, 이제 실진료 치료, 복약, 응급 의료, 다가 전체적인 데이터들의 의료 데이터에 대한 관리. 그래서 총 10개의 저희가 서비스를 도출했고 이 서비스별로 각각 보안 위협들을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저희가 뽑아냈고요. 헬스케어 산업 전반에 대해 좀 더 알아보고자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 사업단을 찾았습니다. 의료기기 R&D 거버넌스 체계 확립을 위해서 6년간 1.2조 원의 예산으로 설립된 공공조직입니다. 2022년 현재 한 370개 정도의 과제가 지원이 되고 있고요. 글로벌 경쟁력 제고, 디지털 헬스, 의료 공공복지 및 보건안보 대응 과제 등을 중심으로 체계적이고 목적에 적합한 R&D 지원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의료 산업의 R&D를 총괄하는 만큼 국내외 동향에 대해 자세히 분석해 주셨는데요. 2022년도에 이제 글로벌 헬스케어 시장 규모는 프로스트 앤 설리반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보고서에 따르면 2조 3천억 정도로 전망이 되는데 20년 대비 연 3.1% 정도의 성장률을 현재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헬스케어 분야는 이제 고령화나 만성 질환의 증가로 의료비 부담 및 건강한 삶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시장이 급격하게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코로나19 이후에 이제 그 건강 관리에 대한 인식이 강화되면서 디지털 또는 비대면 관련 서비스에 대한 수요도 굉장히 증가를 했기 때문에 헬스케어 분야 중에서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에 대한 시장이 특별하게 크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도
바이오 헬스 분야 육성을 국정 과제로 삼고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할 계획을 밝히기도 했죠. 이 바이오 헬스 분야는 국민 건강을 지키는 것과 동시에 새로운 고소득 일자리 창출로 우리 경제의 성장과도 직결되는 것입니다. 정부는 바이오 헬스 산업을 국가 핵심 전략 산업으로 육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래 국가 핵심 전략 산업으로 꼽히는 바이오 헬스. 특히 우리나라는 뛰어난 디지털 역량을 갖춰 다가올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낼 것으로 기대를 모으는데요. 우리나라는 데이터 댐 사업 등을 통해서 의료 데이터를 포함한 다양한 데이터를 산업적인 활용이 가능한 형태로 매우 빠르게 효율화하고 있습니다. 실제 AI와 VR을 이용한 가상현실 형태의 수술 플랫폼이 개발되고 있고요. 앞으로 이제 AI를 이용해서 40분 걸리던 MRI 영상이 15분 만에 완성된다든지, 일반 엑스레이 영상에서 AI가 폐암이나 폐결절을 찾아준다든지, 우리나라에서 최근 복지부를 중심으로 혁신 의료기기 통합심사 평가제도 개선에 따라서 디지털 헬스케어 신기술들이 시장에 선진입할 수 있는 방안이 구체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노력들이 조만간 현실화될 경우 글로벌 시장 진출이 지금보다 훨씬 더 확대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세계로 뻗어나갈 K-바이오 헬스의 미래를 위해 혁신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을 찾아갔습니다. 분당 서울대병원 헬스케어 혁신파크였는데요. 저희 헬스케어 혁신파크는 판교, 광교, 성남 테크노밸리와 KT, 네이버 등의 국내 선도 기업, 그리고 차세대 융합기술연구원, 전자부품연구원 등과 같은 관련 기관과 연계해서 융복합 연구를 선도적으로 수행을 하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그래서 외국의 선진 바이오 클러스터와 같은 자생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모델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저희 디지털 병원과 스마트 병원을 선도하고 있는 저희 분당 서울대병원이 바이오 헬스 연구 분야에 있어서 기업과 상생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더 나아가서 국가를 대표하는 바이오 클러스터로 성장해 나갈 곳이 바로 이 헬스케어 혁신파크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침 의료기기 산업의 변화를 살피고 병원과 의료기기 업체들의 협력 방법을 확대하기 위한 의료협력 포럼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등급별 생산 수출 수입과 해당 종목인데요. 이거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금일 진행하는 그 의료협력 포럼은 엔데믹 시대 의료기기 산업 개발 전략이라는 주제로 금년에 경기도 내 16개 기업을 대상으로 저희가 멘토링을 진행하면서 바이오 헬스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내용들을 주제로 선정하고, 그리고 올해 멘토링을 통해서 매우 좋은 성과를 거둔 대표적인 기업들의 사례 발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의료 산업 분야의 기업들에게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되길 바라며 저희 분당서울대병원이 조금이나마 해당 분야의 네트워크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이 되길 기대합니다. 이 자리에선 의료기기 산업 현황과 정책 동향 및 의료 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업 맞춤형 멘토링이 이뤄졌습니다. 멘토링 사업을 통해서 교정과 교수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제품을 개발할 수 있게 되었고요. 이로 인해서 기대하는 사업의 효과는 기성화되지 않았던 제품을 기성품으로 만들게 되면서 이제 의료진들 부분에 좀 간지러웠던 부분들도 해소를 해드리고, 그래서 환자분들의 진료비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결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작업치료사분께서 저희에게 좋은 아이디어를 제안 주셨는데, 펜 기능을 이용해서 손기술을 적용한 그런 인지 재활 프로그램들에 대한 제안을 주셨는데, 임상 현장 기반에서 그런 그 목소리가 저희 제품을 개발하고 고도화해 나가는 데 매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저희가 그런 성과를 큰 밑거름으로 바탕 삼아서 마인드허브가 글로벌한 기업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이오 스타트업 지원과 더불어 이곳에서는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접목된 고도화된 의료 시스템 연구와 개발이 활발한데요. 그중 눈여겨볼 사례가 원격 중환자실 실시간 모니터링 협진 시스템입니다. 첫 번째 패널은 저희가 이제 협업하고 있는 분당서울대병원과 이천의료원, 안성의료원이 협업하는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화면이 되겠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각 병원의 EICU 총병상, ICU 총병상, 현재 입원 환자, 그다음에 공병상 등을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병원의 ICU 중환자실 현황들을 한눈에 요약해서 볼 수가 있겠고요. 디지털과 응급의료가 결합한 사례로 중환자 전담 의료인의 부족과 의료기관별 중환자 진료 수준의 편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국내의 높은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을 다시 한번 알 수 있는 시스템이죠. 혹시 제가 당화혈색소는 좀 높은 편인가요? 어떤지 궁금해서요. 당화혈색소는 예전보다는 개선이 됐는데 현재는 정상 범위 안에 들어오시니까 현재는 걱정하실 건 없고요. 근데 다만 지금같이 잘 관리하셔야 이 정도 수준을 유지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정상 되셨다고 해서 조금 방심하시면 다시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또한 이곳에선 온라인 대면 상담 플랫폼을 통해 비대면으로 원격 진료가 가능한데요. 분당 서울대병원에서는 전화 화상 진료가 가능하고요. 저희가 정부가 임시로 허가해주는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환자가 필요시에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 저희가 비대면으로 환자들이 진료가 가능하도록 하겠고, 여기서 검사 결과 등도 설명드리고요. 처방전이나 그다음에 원무 같은 업무들을 환자분들이 직접 해결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단지 편리함을 넘어서 감염병 관리를 위해서도 환자와 보호자, 의료진 모두를 위한 미래 헬스케어 서비스. 감염이 위험성이 있거나 감염 때문에 병원에 못 오시는 환자분들을 저희가 외래 진료를 할 수 있어서 치료의 연속성을 계속 갈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 최근에는 이제 바쁘셔서 또는 코비드 때문이기도 하지만 거동이 불편한 환자분들, 이런 분들도 진료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 개인의 여러 가지 현황 때문에 병원 방문이 어려운 환자분들의 진료를 연속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장점들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분당 서울대병원은 백신 특화형 K-바이오헬스 지역센터로 새롭게 지정되기도 했는데요. 이곳을 통해 우리나라가 K-글로벌 백신 허브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합니다. 생명을 다루는 고귀한 일이자 국가 경쟁력이 될 신성장 동력 중 하나. 이제 바이오 헬스 분야가 새롭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더 건강하고 풍요로운 삶을 위해 바이오 헬스 분야의 발전과 글로벌 진출을 응원합니다. 진화하는 헬스케어의 미래를 엿보기 위한 시간. 대전대학교 둔산 캠퍼스를 찾아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디지털 헬스산업협회 양채윤 실장입니다. 오늘 대전 스마트 헬스케어 VR 사업단에 왔는데요. 저와 함께 확인하러 가보실까요? 그런데 바이오 헬스와는 다소 거리가 멀어 보이는 풍경인데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지금 뭐 하고 계셨던 건가요? 인지 재활 관련된 이 컨텐츠를 지금 테스트해보고 있었습니다. VR로 하는 인지재활이 무엇인지 궁금한데요. 제가 한번 해봐도 될까요? 그럼요. 여러 사람들이 쓸 수 있는 이런 VR 기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안내 마스크를 하고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거 배트맨 같습니다. 네. 자, 이 VR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네. 네. 요거를 눈에 잘 맞게 마킹을 하시고, 그다음에 뒤에를 조여드릴게요. 어떻게 네. 잘 보이시나요? 네. 지금 마트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갈치를 한번 오른손으로. 네. 제 옆에 갈치가 엄청 많아요. 네. 그 중에 하나를 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손으로 클릭하시면 들어져서 장바구니에 넣어주시고요. 네. 네. 갈치가 담겼어요. 네, 또 지금 여기 보이듯이 힐링 컨텐츠, 힐링 실사 영상을 통해서 굉장히 그 힐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것도 한번 체험해 보실까요? 네. 그럼 한번 해볼까요? 네, 여기 편히 앉으시고요. 네. 이렇게 깊은 심호흡과 함께 이렇게 편안하게 보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강의 불꽃놀이도 저 멀리 아주 자세하게 보이네요. 네.
교수님, 제가 직접 해보니까 어지러울 줄 알았는데 좀 생생하게 잘 보이는 것 같아요. 이런 VR 실감형 컨텐츠가 헬스케어하고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우리가 코로나19를 통해 가지고 사실 많은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운동을 한다거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운동을 하지 못했던 이런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또 비대면이라는 것들이 이렇게 활성화되면서 메타버스 여러 가지가 이렇게 활성화되어 있는데요. 지금 해보셨듯이 인지 재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뇌 노화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있는데, 인지 재활 컨텐츠를 통해서 뇌를 계속적으로 활용하고 그러면서 더 천천히 늙어갈 수 있게끔 이러한 컨텐츠들을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VR 컨텐츠는 이렇게 재미있게 환자들이 실행을 하면서 운동의 효과, 그리고 치료의 효과를 훨씬 높일 수 있는 이러한 장점들을 갖고 있습니다. 가상현실 헬스케어라는 신개념 의료 분야를 연구 개발 중인 이곳은 스마트 헬스케어 VR 사업단. 산업통상자원부 지원을 받아 관련 분야의 임상연구와 개발을 활성화하고 있었는데요. 교수님, 그렇다면 VR을 활용한 헬스케어가 어떤 게 있을까요? 제일 먼저 VR을 굉장히 유명하게 했던 게 그 이라크전 군인들의 PTSD를 치료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졌던 이런 컨텐츠들이 있는데, 실제 전쟁 상황과 유사하게 만들어서 그 사람들에게 계속적으로 컨텐츠를 노출시키면서 사람들이 PTSD를 극복할 수 있는 이런 컨텐츠가 굉장히 유명해 있었고요. 고소공포증이라든지 아쿠아포비아, 이러한 여러 가지 그 포비아들에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개발되고 있는 거는 인지장애, 그리고 재활치료 쪽에도 굉장히 많이 활용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북적이는 소리를 따라가 보니 학생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여기 진짜 넣어 있는 것 같아. 와, 이거 진짜 여기 수술 같다 여기. 기기 움직임. 개 신기해. VR로 어떤 거를 체험하고 계셨나요? 바이오 GMP 무균실에서 실습 교육을 VR 체험해보고 있었습니다. 직접 실습실에 온 것 같아서 가보지 않고도 교육받을 수 있는 게 좋았고, 진짜 기기를 보는 것 같아서 더 배울 수 있고 더 좋은 과정인 것 같아요. VR로 해보니까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은가요? 대부분의 GMP 시설에는 고가 장비가 많다 보니까 저희 같은 학생들은 이제 수시로 실습하기가 어려운데, 저희가 배우는 입장에서는 수시로 이제 실습을 할 수 있고 실력이 높아지기도 하니까 여러 번 하다 보면 그런 점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바이오 헬스 사업 분야의 인재를 양성하는 곳에도 VR 콘텐츠가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VR 콘텐츠가 교육 분야에 있어서 얼마나 영향력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교육 분야에서 바이오 헬스케어 분야에서는 특히나 더 이러한 실습 환경들이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환경들을 전국에 다 갖출 수는 없기 때문에 인력 양성에 한계점을 지니고 있고요. 특히 지금 학생들이 체험한 이런 무균 환경이라든지 GMP 환경의 경우에는 실습 환경을 구축하는데 많은 비용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국내에 많이 환경이 구축되어 있지 않은데요. 이러한 환경을 저희가 VR로 보급할 수 있다고 하면 국내에서 지금 중점적으로 육성을 추진하고 있는 바이오 산업 관련 인력들을 충분히 양성하고 이 인력들을 해외로 내보낼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역량을 갖출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엔 이러한 VR을 통해서 양성된 인력들로 하여금 우리나라 바이오 산업의 발전에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다양한 방식으로 VR 콘텐츠가 헬스케어 사업에 접목되고 있었는데요. 스마트 헬스케어 VR 사업단은 이 분야의 생태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네, 스마트 헬스케어 VR 사업단이 이 분야의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 주로 하는 역할은 무엇인가요? VR 이 테크닉이 결국 헬스케어에 접목하는 이런 여러 가지 과정 중에 다양한 허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 기반을 구축하는데 거기에는 뭐 슈퍼컴도 있고 여기 동작 분석 시스템도 있고 다양한 기업들이 이런 그 VR 컨텐츠를 만들고자 할 때 필요한 여러 가지 장비나 이런 기술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기업에게 제공하는 이런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기업들이 만든 컨텐츠가 일반인들에게
제공이 되고 일반인들은 그걸 활용해서 건강을 증진하는 이런 활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여러 가지 활동에 있어서 아이디어를 만들고 이 아이디어를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이 컨텐츠를 만들고 이 컨텐츠가 적절하게 효과를 발생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걸 평가하기 위해서 뭐 사용성 평가라든지 그리고 저희 사업단 안에는 이런 뭐 병원이라든지 아니면은 이런 의료진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이분들이 임상 평가를 통해 가지고 이 컨텐츠가 얼만큼 효과적으로 발생을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검증을 하고 있어요. 또한 이런 컨텐츠들은 환자나 아니면은 노약자, 어린이들에게 제공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안전한가라고 하는 것들도 저희들이 여러 가지 연구를 통해서 이런 안전성 평가도 좀 하고 있거든요. 이 제품의 신뢰성을 높이면 이런 것들이 글로벌하게 진출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스템도 갖추고 있어서 그 헬스케어와 접목된 VR 이런 컨텐츠들이 A부터 Z까지 모든 거를 서비스할 수 있는 모든 걸 만들 수 있는 이런 기반이 구축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VR을 접목한 헬스케어 분야가 과연 시장에서 경쟁력이 있을까요? 이 의료 분야에서 디지털 전환을 통한 이 디지털 의료, 디지털 헬스케어의 이 향후 부상은 이 국가적으로도 국정과제 부분이기도 하고요. 세계적으로도 이 사회적 또 경제적 가치가 높아서 많이 주목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특히 이제 VR처럼 여러 가지 행동 교정을 할 수 있고 인지행동 치료에 많이 도움이 되는 이러한 기술들이 지금 현재 디지털 치료에도 많이 적용이 되고 있고 또 향후 지금 많이 화두가 되고 있는 또 메타버스 같은 부분에서도 많이 주목되는 기술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에 대해서 정부에서도 주목하고 산업계도 주목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입주 기업을 만나 국내 스마트 헬스케어의 미래를 살펴보았습니다. 예, 대표님, 그럼 VR을 통해서 어떤 것을 하는지 간단한 회사 소개를 부탁드려도 될까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들은 저희가 이제 스마트 헬스케어 분야 쪽에 VR이나 AR이나 또 그런 걸 융합한 XR 그런 솔루션들을 통해서 비대면 지금 현실화되어 있는 이 상황에 일반 소비자들이나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스마트 헬스케어 제품들을 그렇게 연구 개발하고 또 제품도 제작하고 그런 것들을 사업화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렇다면 스마트 헬스케어 VR 사업단을 통해서 어떤 지원을 받으셨을까요? 첫 번째 이제 하드웨어적인 부분 같은 경우는 여기 스마트 헬스케어 VR 사업단에 있는 그 모션 컨트롤 카메라라든가 그리고 어떤 사용성 평가하는 그런 그 AI라든가 그 딥러닝에 관련돼서 그런 것들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장비들이 있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일반 기업들이 외부에서 직접 구매를 하거나 외부에서 그런 것들을 활용을 할 때 되게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소프트웨어적으로 사용성 평가, 안전성 평가 그런 부분들을 지원을 해주고 있죠. 저희가 제품을 최종 만들 때 하드웨어적인 측면, 소프트웨어적인 측면 그런 두 가지 측면들이 그러니까 저희가 입주한 이 기업으로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혜택과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VR 콘텐츠로 어떤 사업을 하시는지 간단하게 회사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는 원래 기본적으로 단층 영상 기반의 3D 모델링 엔진을 보유한 기업이고요. 그 엔진을 기반으로 해서 의료, 그리고 산업, 그리고 각종 학술 연구에 필요한 솔루션을 만드는 기업입니다. 최근에는 그러한 솔루션들을 클라우드 상황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연구 개발을 추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스마트 헬스케어 VR 사업단을 통해서 어떤 지원을 받으셨나요? 최근에 만들고 있는 다양한 솔루션들이 있는데요. 그걸 클라우드 상에서 운영을 하는 거가 최근의 대세예요. 그 클라우드 상을 운영하기 위해서 대전대학교 스마트 VR 헬스케어 사업단에서 제공하는 각종 서버를 이용해서 그 안에서 시범 운영을 하는 사업들을 최근에 대전대학교 산업단으로 받아서 사업을 시험사업을 수행 중입니다. 다양한 사업들을 수행하고 계신데 그렇다면 대표님 회사에서 좀 궁극적으로 최종 목표는 무엇인가요? 특히 이제 최근에는 저희가 의료 쪽에 굉장히 많이 집중을 하고 있고요. 흉부 관련된 어떤 관상동맥 관련된 그 질환 진단 소프트웨어도 최근에 출시를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런 솔루션들을 차근차근 해가면서 먼저는 동아시아나 이런 쪽으로 먼저 진출을 해서 그쪽에 있는 산업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 첫 번째로 목표를 하고 있고요. 향후에는 유럽, 미국 등으로 나가면서 의료 쪽을 전담을 하고 반도체 그리고 관련 문화재나 이런 사업으로 점점 사업을 확장해 나가면서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시킬 예정입니다. 타운주의자 우리가
글로벌 시장을 향한 바이오 헬스 스타트업의 다부진 각오가 인상적인데요. 더욱 스마트해진 의료 서비스로 우리 사회의 경쟁력이 더욱 높아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K바이오 헬스가 글로벌 리더가 될 수 있도록 저희 사업단이 바이오 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이끌겠습니다. K바이오 헬스 화이팅! K바이오 헬스 화이팅! K바이오 헬스 화이팅! K바이오 헬스 화이팅! K바이오 헬스 파이팅! Thank you.